안녕하세요. 마사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이거 아마 옛날에 제가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개인 파산에서 최근에 이제 문제된 거를 아마 메모한 거를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아마 채무자도 그렇고 관제인도 그렇고 신청 대리인들도 그렇고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을 서울에서 해야 하는 이유, 뭐 굳이 서울로 강제로 허위로 이전해서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서울하고 지방하고 이제 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법률신문을 보니까 어떤 부장판사님, 창원 쪽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아예 전국적인 국립전자법원을 만들어서 이 파산회생, 비송, 뭐 등기, 그 다음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런 거는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나면 국민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전자법원을 만들어서 전국 단일 관할로 하자. 그래서 편차를 줄이자라는 취지의 극단적인 주장까지 쓴 글을 봤어요. 거기에 이제 뭐 파산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 파산, 개인 회생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저는 뭐 파산 관제인이니까 그분이 그렇게 주장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전국 법관을 무슨 연수라든가 이런 데를 다녀보니까 서울 회생법원은 전문화가 돼 있고 전문화가 돼 있어 숙련돼 있고 인력도 뭐 관제인도 그렇고 법원 판사도 마찬가지고 실무관도 마찬가지죠. 일이 빨리 진행되죠. 근데 지방에서는 파산회생 부서가 전담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또 다른 업무하고 겹치고 뭐 예전에 어떤 법원은 그냥 유학 가기 전에 있다가 가는 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화와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전국의 회생법원을 다 설립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전자소송 시대에 단일 관할하는 국립전자법원을 차라리 신청해서 저 국립전자법원에다 이제 관할로 해서 거기 원칙적으로 다 이제 하고 거기서 빨리 끝내줄 수 있는 건 똑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에서 시작하거나 서울에서 시작하나 없는 사람들은 딱 공통적으로 2달 내에 끝내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사건은 관제인을 선임하든지 해서 그거는 뭐 1년이고 2년이고 해야죠. 소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창원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이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또 수원으로 들어갔는데 10개월 걸려요. 선고만. 면책까지는 막 1년 걸렸다. 근데 서울에서는 3개월 만에 면책된 사례도 있죠. 5,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너무 편차가 크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한정승인 같은 경우도 지금은 한정승인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의정부 그다음에 수원 이런 데는 거의 일주일 만에 해주는 것 같아요. 지방도 광주광역시는 제가 3일 만에 받는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 신속하게 해주죠. 본인이 신고하는 건데 뭐 법원에서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죠. 사법보좌관이 하니까 일종의 수리하는 의미가 있지 실질적으로 그 상속 포기가 유효한지 아니면 한정 뭐 그거는 나중에 실체법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그런 문제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파산 신청을 서울에서 해야 하는 이유 제가 오늘 그 신문 본 뉴스가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국립전자법원 무슨 부장판사님이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법률신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관심 있는 분들은. 벌써 국립전자법원이라는 아이디어까지 낼 정도면 그게 어느 정도 법원에서는 그쵸? 이제 뭔가 지금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10년 내에 어떤 하나 나올 거예요. 아마 어떤 뭐 분야를 딱 특정을 해서 가장 이렇게 전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전국적으로 편차가 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한정승인하고 상속 포기하고 한정승인 같아요. 제주도에서 하나 서울에서 하나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될 거는 1년이고 10년이고 가야죠. 파산도 그거를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서울은 6개월인데 왜 수원은 1년 걸리느냐. 별로 가진 게 똑같이 비슷한데 그렇죠? 지역적 편차가 일어나면 안 되는 데죠. 이 사건은 전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그런 게 아니라 관제인이나 법원에서 조사를 해서 걸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전국적 동일 기준으로 다 걸러내고 남은 거는 이제 수원 관제인한테 조사를 뭐 아니면 재산 한가를 소송을 의뢰해서 그건 뭐 1년이고 2년이 가는 거죠. 마찬가지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창원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제가 보면 좀
신선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채권자 누락 파산 신청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그쵸? 이거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뭐 딴 거 없죠. 소송조회, 소송조회를 반드시 하고 신용조회를 해라. 그죠? 소송조회는 서울중앙법원, 다른 지방은 어떻게 하냐면 서울중앙법원은 코트넷 조회라 그래서 제가 당사자한테 써줍니다. 민사소송, 지급명령, 민사소송, 독촉, 전자독촉, 민사집행. 이 네 가지를 딱 하면은 4장에서 5장 정도로 딱 출력을 해줍니다. 서울중앙법원은. 코트넷 조회라 그래서 딱 나와요. 그거부터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어떤 분들은 그걸 갖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계속 소송조회하고 민원대행, 부채증명하는 데다가 몇만 원 안 드니까 부채증명서도 의뢰하면서 신용조회도 하면 이게 어디로 넘어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두 조회를 반드시 해라. 이 기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직원들한테 다 시스템을 확립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사고가 없고 채권자 누락을 안 당해서 억울한 일이 덜 발생하고 나중에 변호사도 아니면 법무사, 대리인들도 곤란함에서 할 수 있죠. 벗어날 수 있죠. 파산 신청 대리인 사무실에서 보정을 제대로 못하면 발생하는 피해. 보정을 제대로 못하면 진짜 뭐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고 이제 결국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재산 환가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보정을 왜 제대로 못하느냐 보니까 변호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법무사가 다 할 수는 없어. 다 손과 발이 되는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을 잘 훈련시켜야 돼요. 직원들 상당히 힘들죠.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박봉해, 그쵸? 파산 회생 까다로운 쪽 관제인도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그쵸? 세세하게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 증거자료를 찾으면서 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그거를 꼼꼼하게 직원들이 잘 움직여줘야 되죠. 그렇죠? 개인 파산에서 장기 미제의 산정 기준은 파산 선고시를 기준으로 아니면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신청시를 기준으로 2년. 신청 대리인이 파산 면책 진단표를 등한시하면 발생하는 사고. 그렇죠. 반드시 파산 면책 진단표를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혈액 검사를 했어요. 그렇죠? 주치의한테 가기 전에 혈액 검사를 하죠. 2시간 후에 딱 보고 간 이상 없습니다. 콩팥 이상 없습니다. 혈압 이상 없습니다. 그걸 의사가 뭘로 진단한 거죠? 혈액 검사표를 보고 진단한 거죠. 그렇죠? 관제인도 마찬가지예요. 채무자의 진술에서 나오는 거를 관제인이냐 아니면 신청 대리인들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시간이 소중하잖아요. 그쵸? 수임료 뭐 많이 안 주는 채무자들 어려운 분들이니까 수임료를 많이 못 주죠. 그래서 변호사가 그 1시간, 2시간 동안 1시간 붙잡고서 상담을 엄청 많이 났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약정만 하고 직원 김 실장, 이 실장한테 넘기면은 상당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또 벙찌일 수도 있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10분, 20분 안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거의 완벽하진 않지만 80, 90% 장악을 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라. 그렇죠? 파산 면책 진단표. 그래서 개발한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거를 가로 세로 다 해서 모든 행위와 재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으로 튀어나오는 건 다 파악을 할 수 있게. 이 사람이 상속이 일어났구나. 저도 어제 하나 발견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이제 최근에 개업을 했습니다. 검사로. 그래서 이제 아는 분이 파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오래 했으니까 저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같이 왔어. 소개해준 사람하고 이제 당사자하고 같이 와서 제가 이제 어제 딱 10분간 딱 상담하는데 이거는 신청하면 안 되겠다. 바로 거기서 진단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그분 채무는 17년입니다. 17년, 거의 20년 지난 거예요. 그럼 지금 10억이 넘어요. 배우자는 면책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배우자 명의로 배우자는 면책 받고 이혼을 해서 지금 사실 남락이 됐어요. 한 7, 8년 됐습니다.
이분만 면책을 받으면 되는데 나이는 60세예요. 딱. 그러니까 이제 17년 뭐 하다가 뭔가 새로 하기 위해서 그쵸? 맞구나. 사건 하나 또 뭐 기억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뭐 잔뜩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동안 독촉받은 거 있죠. 뭐 수십 장. 이 정도면 뭐 채무 오래되고 그쵸? 그래서 모르니까 또 법원 올라가시고 민원대행에다가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14종 알려주고요. 법원에서 코트나조에 알려주고 14종에 이걸 띄워주셔야 되고 신청서 한번 보여드리고 이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약정서만 딱 쓰고 나는 거죠. 자, 근데 나이가 60이니까 쭉쭉쭉 물어보다 결국엔 상속. 그렇죠? 부모님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있었습니까? 부자였어요. 근린생활시설. 조그만 빌딩이죠, 동네. 서울이면, 그죠? 46억이에요. 36억인가? 46억이야. 그죠? 상속 지분은 9분의 2입니다. 어머니 앞으로 다 상속 협의 분할한 거예요. 어머니 지금 상당히 뭐 86세인가 그러니까 뭐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앞날은 예측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분은 만약에 이걸 등한시에서 신청대리인 변호사나 법무사나 사무장이 이거 사건 선임하고 이제 신청 딱 냈어요. 그 체크 못하고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신 거를 뭐 묻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묻지 않았으니까 난 대답 안 했다. 그쵸? 그러면 결국은 8억인가 토해내야 돼. 8억. 36억 곱하기 9분의 2 해보십시오. 맞죠? 428. 그쵸? 4936. 8억을 토해내. 빚 다 갚는 거죠. 물론 뭐 2억이면 면책되죠. 당신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 10년 후에 하라. 아버님 돌아가시고 10년 후에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 저도 관제인이지만 뭐 그분 위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거는 뭐 상담 고객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진단을 해줬죠. 정확하게. 하지 마십시오. 상담료는 받고 끝냈죠. 정확하게. 그렇죠? 그 상속을 상속도 간과하는 경우도 많고 이혼도 간과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배부자를 왜 조사하느냐. 배우자와는 이혼으로 재산이 이동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부모를 왜 조사할까요? 14종 시절에 부모는 상속과 연결돼 있죠. 상속. 그쵸? 상속. 빚이 있든 없든 적재산이 소득재산 상속이 되는 사회니까. 자녀들은 왜 조사할까요? 자녀들한테는 부당한 증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개연성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빚이 몇억 사업하다가 몇 억 있는데 아들, 딸 시집 장가갈 때 몇천만 원 해준 걸 갖고 관제인이 환가할까요? 환수할까요? 안 하죠. 그쵸? 그 정당 상당성 있는 행위를 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채무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도 배부자를 조사를 안 하잖아요. 조사를 하더라도 요 관련성, 이혼, 상속, 증여 요 세 가지 관련성 아니면 이제 은닉사업 면책 불허가 사유에 되는 10가지 있죠. 그거 관련된 것만 조사를 하죠. 그쵸? 그래서 이번 주제는 하나, 둘, 셋, 5개만 얘기하고 좀 쉬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하죠. 계속. 감사합니다.